216페이지에 15번 같이 봅시다. 자, 함수 fx가 2x 4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플러스 6 ax 제곱에 대해서 상수 a 값의 범위가 a가 알파 또는 a가 베타 감마일 때 그 값을 갖는다.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극대값. 자, 그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데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 값을 3개 갖는다는 얘기야. 자, 그 값을 3개 갖는다는 얘기는 얘를 미분한 f'x가 8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플러스 12ax하고 나왔을 때 이 녀석이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고?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뭐가? 그 값이 하나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 아래로 블록인 형태의 사참수가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극소를 갖잖아. 극대를 가지려면은 그 값이 3개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돼.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돼야 돼. 4x로 묶어지네. 그래서 뭐가 돼? 2x 세제곱 더하기 3x,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a 하고 나올 거고. 그치? 자, 이미 앞에서 x가 몇이라는 근이 나왔어? 0이라는 근이 나왔어. 그치?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뭘 가져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고 또 그치. 0이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a는 0이 x는 0을 근으로 안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0을 근으로 가지고 있으면 중근 나와버릴 테니까.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따로따로 풀어가지고 공통부분 찾아줄 거야. 자, 첫 번째 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쓸 겁니다. 자, 판별식 실제로 써보니까 9 마이너스 38의 24a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a는 뭐보다 작아? 24분의 9니까 8분의 3보다 작아? 그치? 하고 나오고. 자, 두 번째 거 풀어볼 거야. 0은 요 녀석의 근이 아니니까 0을 대입한 3a가 0 되면 돼? 안 될 거라고. 그래서 a가 0이 되면 안 되겠네. 그치? 자, 수직선상에서 범위 찾아보면은 8분의 3보다 작다. 0이 아니다. 나올 거니까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나올 거라고. 그래서 a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또는 a의 범위는 0부터 8분의 3 사이. 자, 그 다음 17번으로 갈 거야. 자, 최대값이 1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일 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이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 A는 0보다 크다. 자,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서 얘가 그 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 찾기 위해서 미분해 볼 거야. 6ax 제곱 마이너스 6ax 하고 나오는 거니까 6ax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 하고 나와서 0 되는 x 값은 0이랑 1 하고 나왔으니까 그치? 자, 0은 끝값이라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건 1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는 뭐 찾아줘? f의 0과 f의 1과 f의 2 찾아준 다음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하면 되겠지? 맞아? 왜 0은 안 돼? 0은 끝값이니까 어차피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맞지? 자, 0 대입할 거야. 0 대입하니까 뭐 나오고? b 나오고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나오고 2 대입하면은 16a 마이너스 12a 더하기 b니까 4a 더하기 b하고 나오겠네. a가 양수인 상태니까 뭐가 제일 커? 4a 더하기 b가 제일 크고 그치? 뭐가 제일 작아?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제일 작다. 맞지? 그래서 최대값이 14니까 얘가 14.
최소값이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2.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지. 자, 빼버리면은 5a가 15라서 a가 3, a 대신 3 대입하니까 b가 2 하고. 자, 18번 볼 거야. 18번. fx랑 y는 gx. 그래프가 도함수 찾아봤더니 오른쪽 그린 것 같대. 그래서 어떻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0이랑 6에서 만나게. 자, 그랬을 때 hx는 fx 빼기 gx고 f의 0이랑 g의 0이랑 같고 x는 a에서 극소값을 갖고 x축과 n개의 점에서 만난다. a 더하기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극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봐? 미분해 볼 거야. 미분해 보면 뭐가 돼? f'x 빼기 g'x잖아. 맞지?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점에서 극값을 가져? 0이 되는 점에서 극값을 가져. 맞지?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f'x랑 g'x랑 같아지는 점, 즉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서 극값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x가 몇 또는 몇? 또는 6. 맞아. 자, 그랬을 때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fx의 최고 차항 개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왜? 미분한 거 지금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잖아. 미분한 거 최고 차항이 양수니까 미분하기 전에 것도 최고 차항 양수일 거라고. 그러니까 두 개 빼도 최고 차항 양수야. 양수인 3차야. hx도. 자, 그 녀석이 최고 차항이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어디서 극값 가져? 0에서 극값 갖고 어디서? 6에서 극값을 가질 거라고. 됐지? 오케이. 약간 되지? 자, 그랬을 때 또 x축과 만나는 점을 찾을 건데 0을 대입한 함수값 한번 찾아볼 거야. h의 0은 뭘까? f의 0 빼기 g0이잖아. 0이네. f0이랑 g0이랑 같았으니까. 그치? 자, 그러니까 지금 hx라는 그래프가 x축이 지금 어디를 지날 거라고 있을 거라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x축이랑 몇 개 점에서 만났어? 두 개에서 만났네. 뭐? 미분한 게 0. 미분한 건 0이고 F0이랑 G0이랑 지금 같으니까 H의 0이 0이라고. 0 대입하면 0 나온다고. 그치? 0,0을 지나겠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네. 그치? 그래서 극소값을 갖는 A는 6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 N은 2고 하고 찾아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 20번 볼 거야. 20번. 이게 아닌데? 이거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정사각형에서 이런 식으로 쪼개져가지고 뚜껑 없는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한다. 이 상자의 부피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밑면의 반지름의 한 변의 길이랑 최대 부피를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그래서 밑면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둘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둘 거야. 됐지? 자, 그럼 어디도 x가 돼? 여기도 x가 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가 루트 2분의 x야. 맞지? 자, 합동으로 생겼을 테니까 여기 길이도 루트 2분의 x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전체 한 변의 길에서 얘 두 개 빼주면 되겠다. 맞지? 자, 그래서 뭐가 돼? 10 루트 2 빼기 루트 2분의 2x. 약분하니까 10 루트 2 빼기 루트 2x 하고 나오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뭐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나와서 이 변의 길이는 요 녀석에다가 루트 2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여기가 10 마이너스 x. 맞아?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그지? 자, 이제 부피를 찾을 겁니다. 부피. 부피는 그럼 어떻게 생겨먹었어? 얘가 밑넓이고 얘가 높이니까 x제곱 곱하기 10-x로 생겼을 거고. 그치? 오케이. 자, 이 녀석 전개해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0x제곱.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거라고. 맞아? 자, 그런데 이것만 쓰면 안 돼. x의 범위도 써줘야 됩니다. x의 범위는 몇부터 몇 가지?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0부터 10까지. 자, 거기서 최대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보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0x니까 얘가 0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20은 0이라서 x가 0 또는 x가 3분의 20.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얘밖에 없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최대가 질 거라고. 자, 실제 최대값은 대입해버릴 거야. 제곱하니까 9분의 400 곱하기 빼주면은 3분의 10. 그래서 27분의 4천. 이 최대값. 왜? 왜? 얘기해. 얘기해봐. 자, 그 다음. 빨리. 똥 마려면 빨리 똥 싸고 와. 자, 그 다음 숙제한 것도 질문. 7-9번. 자, 235페이지 7-9번 풀어볼 거고 또 딴 거 안 되시는 거네. 11번. 어? 그러니까 6까지만 하는 거 아니었어요? 6까지만 하고 16까지만 맞아. 여기까지 하고 저기 뭐요? 237페이지까지 유제 풀어왔어야지. 그러니까 유제. 자, 7-9번, 7-11번 말고 다른 거 안 되는 거 없고 같이 한번 해보자. 연습 문제는 조금 이따 할게. 7-9번부터 보자. 7-9번 봐주면은 x 4제곱 플러스 2ax 제곱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의 x 더하기 a제곱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얘를 성립하는 양의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고 뭘 찾아줘야 돼?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아줘야 돼. 최소는 어디서 가질 거야? 4차 함수니까 극소에서 가질 거야. 극값 찾기 위해서 미분해 볼 겁니다.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 하고 나오고 4로 묶어주니까 x 세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하고 나와서 얘가 0 되는 x값 찾기 위해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할 거야. 1, 0,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뭘로 조립제법 인수분해 돼? 1로 돼. 1,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0 하고. 그래서 f'x가 지금 어떻게 인수분해됐어? 4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플러스 1 모양으로 인수분해되고. 자, 이 녀석이 0이 되는 x값 찾아주니까 x가 1일 때랑 여기서 나오는데 양의 정수랬어. 자, 양의 정수랬으니까 혹시 몰라서 판별식 써볼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4a 마이너스 4에서 얘는 항상 0보다 작아져 버리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허근 가죠. a도 양의 정수고. 그치?
자, 그래서 x가 1일 때만 극값을 가지니까 1에서 극소를 가질 거고 거기서 최소를 가질 거라고. 그치? 자, 그러니까 f에다가 1을 대입한 1 더하기 2a-4a-4 더하기 a 제곱만 0보다 커지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3이 0보다 큰 거니까 3일 마이너스에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a는 3보다 크다. 그런데 a는 양수를 했으니까 a는 3보다 커야 되겠다 하고 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7-11번으로 가자. 뒷페이지. 자, x가 2보다 클 때 3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k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기 위한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최소값 한번 구해볼 거야. 어디서만 성립하면 돼? x가 2보다 큰 쪽에서만 0보다 크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얘를 함수로 생각하면은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서 그치? 0이 되는 x값 있어 없어? 없네. 그치? 판별식은 0보다 작아.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f'x가 0보다 항상 뭐일 거라고? 클 거라고. 이해돼? 자, x축이랑 안 만난다는 얘기야. 그치? 근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요 2차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x축 위에 이렇게 떠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요 2차식은 0보다 크겠네. 그치? 0보다 크니까 f는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2분한 게 0보다 크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범위 안에서 fx가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그 상태에서 fx가 0보다 큰 쪽에 그려져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계속 증가하게. 그치? 밑으로 내려와 봤자 이렇게 그려질 때보다는 위에 그려지기만 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니까 뭐 찾아주면 돼? 2를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같아도 돼? 같아도 되겠네. 2를 대입했을 때 정확히 0이라고 하더라도 2보다 큰 쪽에서는 0보다 클 테니까. 그치? 자, 그래서 2 대입한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실제로 2 대입하니까 3분의 8 마이너스 4 더하기 10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용해서 k의 범위 찾아주면 되겠다. 그치? 자, 연수 문제 A는 됐어? B 질문 다음 시간에 받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이게 달려온 건데요. 진짜 피날레 느낌인데. 시간이 없네요. 좀 애매해서. 자, 238페이지 속도와 가속도 한번 볼 거야. 진도부터 좀 나가고. 시간 아니야. 저 오늘 이거 배웠어요. 이거 거잖아. 9.8m. 저는 그런데 과학자. 나 오늘 이거 학교에서 이거 요새 배우고 있어? 속도 가속도? 학교에서? 학교에서 속도 가속도 배우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풀어도 상관없어. 됐어?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걸로 풀어도 상관없어. 얘들아, 잘 봐. 자, 속도는 뭘 속도라고 얘기를 해줘?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야. 그치?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를 수학에서는 더 유식하게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지? 위치의 변화량.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만 살펴볼 거냐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도형에서만 점에서만 살펴볼 거야. 알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서만. 그럼 그 녀석의 위치들이 있겠지.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지? 그래서 t가 예를 들어서 3일 때부터 시간이 3일 때부터 시간이 5일 때까지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속도가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5 빼기 3분의 그때 위치. 5초에서 위치에서 3초에서 위치 뺀 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야. 그치? 이 녀석을 그냥 속도라고 안 하고 평균 속도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평균 속도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치? 순간 속도를 찾아줄 거야. t가 정확히 3초일 때의 속도, 5초일 때의 속도, 바로 그 위치에서의 속도, 바로 그 시간에서의 속도를 찾는 게 목표야. 그치? 자, 그래서 그 순간에서의 속도를 찾아주는 거니까 얘 지금 뭐야? 기울기는 뭐야? 기울기래. x 증가량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치? 그래서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3초에서부터 5초까지의 기울기가 바로 속도가 된 거라고. 그치? 기울기가. 그럼 3초, 정확히 3초에서의 속도는 뭐라고 찾아주면 되겠어? 접선의 기울기로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접선의 기울기니까 뭐 하면 돼? 미분해버리면 되겠다고. 그치? 그래서 미분한 게 바로 순간 속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물리 배우고 있는데 순간 속도 찾을 때 미분 써도 상관없습니다, 너네. 그치? 아, 진짜. 진짜. 어차피 속도가 주어도 자, 보자. 인식하게 해 애들한테 잘하는. 자, 보자. 자, 책에다가 적어 놓을 거야. 자, 요 관계식만 알고 있으면 요 파트 문제는 다 풀려. 알겠지? 관계만 적어 놓을 거야. 보고 적어. 얼마 안 걸리니까. 자, 우리한테 항상 시간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줄 겁니다. 0보다 작은 시간 없어. 알겠지? 음수인 시간 없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한테 항상 뭘 알려줄 거냐면 위치에 대한 식을 알려줄 거야. 위치도 시간에 대한 식으로 ft라는 식으로 알려줄 거야. 알겠지? 자, 시간의 위치의 변화량이 바로 속도니까 위치에서 우리는 속도를 찾기 위해서 미분할 거야. 알겠지? 속도 찾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러니까 f't가 바로 속도야. 그치? f't는 보통 vt라고 많이 써줘. 속도니까. 그치? 자, 속도의 변화량이 뭐야?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따져주는 게 뭐야, 그게? 가속도. 그치? 그래서 속도에서 가속도 찾고 싶어도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고. 저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줬어요. 뭐? 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요. 미분을? 겠냐? 쩐다. 그 박선영 쌤인 거가 알려줬어요. 자,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돼. 알겠어요?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 돼. 알겠어요? 맞아. 위치를 미분하고 미분하면 가속도야. 알겠어? 오케이? 너네 저기 뭐야? 지금 그거 배울 거 아니야? 뭐 중력가속도 같은 거 배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쭉 던져가지고 나오는 거 요 녀석 위치가 너네한테 보통 뭘로 줄 거냐면은 위치가 4.9t 제곱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줄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중력가속도 구하는 거야. 한 번 미분하면 뭐야? 9.8t 나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9.8이 바로 중력가속도가 되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왜 기억이 안 나요? 귀찮아서. 자, 가속도. 자,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뭘 배울 거냐면 적분을 배울 겁니다.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한 게 적분이야. 알겠지? 미분의 역연산이 적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적분은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관계식 쓸 때 필요하니까 이것까지 써놓으면 되게 유식해 보이니까. 알겠지? 적분 가서 또 정리해 줄 거긴 하지만 써놓을 거야. 자,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돼. 적분 어떻게 해요? 방금 얘기했잖아. 미분을 거꾸로 하면 적분이라고. 수경량의 그 미분 거꾸로 하면 적분이라고. x제곱 미분하면 뭐야? EX 2x. 그럼 2x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x제곱 뜬다고. X제곱 미분은 뭐 돼요? x제곱 미분하면 2x. X제곱 적분하는 x 세제곱 적분하면 미분하면 뭐 돼? 3X 3x제곱. 그럼 x제곱 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x 세제곱에다가 3분의 1 하면 되겠지. 그럼 얘 미분해야 x제곱 나오니까.
자, 속도라는 거는 자, 방금 뭐 했냐면은 우리는 지금 어디 위를 움직이는 녀석에서만 살펴볼 거냐면은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직선 운동만 살펴볼 거야. 그렇지? 평면 운동 아니야. 직선 운동만 살펴볼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점이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 맞아? 자, 그랬을 때 위아래도 똑같아. 직선 운동이니까. 위 아니면 아래로 갈 거야.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갈 거야. 직선 운동에서만 살펴볼 거야. 그렇지? 자, 그랬을 때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왼쪽으로 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지? 그래서 속도는 방향이 있습니다. 알지? 자,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는 양의 방향이니까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왼쪽으로 갈 때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알지? 오케이? 움직이고 있을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부호가 플러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부호가 마이너스야. 알지? 그래서 속도에는 뭐가 있다고? 방향이 있다고. 알지? 속도에서 방향을 없애준 거를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줄 거냐면 속력이라고 얘기를 해줘. 알지? 오케이?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방향이 지금 뭘로 들어왔어? 부호로 들어왔어. 부호를 없애줘야지만 속력이 되는 거야. 그럼 부호는 어떻게 없애줄 수 있지? 절대값. 그래서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하면 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속력이나 어? 그러니까 속도에 마이너스. 그냥 방향 차이예요. 속도는 마이너스 3이 나올 수 있는데 속력은 항상 양수값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래서 속력은 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해준 거야. 알았지? 절대값 취해준 거야. 자, 문제에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가속도에다가 절대값 취해주면 돼. 알았지? 뭔 말이냐니. 가속도의 크기랑 가속도랑 뭐 차이예요? 가속도도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음수 나오면 왼쪽 가는 거예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야.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속도가 늘어나고 있으면 가속도가 양수고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면 가속도가 음수라고. 네? 자, 이 속력을 적분하면은 거리가 돼. 됐어? 오케이. 그래서 이 관계식만 적어두세요. 사진 찍으면 찍어. 찍어. 찍고 적지 마. 이거를 과학 시간에 예를 그럼 배우지 말까? 저는 배워야 김지한 오늘 골 넣었잖아. 자살골로 헤트트릭 했어? 김지한 오늘 아무것도 안 했어. 요, 혼자 스트라이크 와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골 넣었다니. 쩐다. 저 근데 한준이만 이겼어요. 자, 그래서 속도는 뭐라고? 잠깐만, 한준이랑 같은 반 아니었어? 다른 반. 아, 그래요? 1학년 때 다른 반. 항상 자, 속도는 뭐가 있다고? 방향이 있다고, 방향. 속력은 방향이 없는 거야. 그치? 속력은 방향이 없고 속도는 방향이 있어. 그래서 예전에 자기계발서 중에 우리나라 누가 썼는지 작가 이름은 기억 안 난다. 인생은 최승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속도에는 방향이 있잖아. 하여튼 문과 놈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그러면 속력이에요. 그치 속력이라고 했어야지. 하여튼 누가 썼어요? 몰라. 때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식만 알면 돼. 알지? 그래서 속도는 뭐라고?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라고. 알지? 변화율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 미분하면 된다고. 알지? 뭐든 변화율을 찾으려면 미분하면 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와. 야, 길이의 변화율을 찾으래. 뭔 말이지? 자,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어. 그 길이가 변하고 있을 때 그 길이의 변화율을 찾으래. 알지? 예를 들어서 10cm짜리 줄이 있는데 얘가
줄을 쭉 당겨가지고 1초에 3cm씩 늘어난대. 그럼 t초 후에 이 녀석의 길이가 뭐가 되겠어? 10 더하기 3 10 플러스 3t. 이 녀석의 변화율을 찾으래. 3t 오케이? 이 녀석의 변화율을 찾으래. 그러면은 길이에 대한 식을 찾은 다음에 미분하면 된다고. 알았어? 그럼 뭐 나와요? 뭐 나와? 뭐 나와? 미분하면 3 어. 왜요? 숫자는 사야 아니 그러니까 변화율이 그거야 변화율은 무조건 미분하면 돼. 비교하면 또 자, 넓이의 변화율을 찾으라라고 하면 넓이에 대한 식 찾은 다음에 뭐 하라고? 미분하면 된다고. 부피의 변화율을 찾으래. 그럼 뭐 하라고? 부피 미분하면 된다고. 그렇지? 변화율은 무조건 미분이야. 1초에 얼마큼 변하는지요? 아니, 순간적으로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 바로 그 순간 얼만큼 변하고 있는지. 15분 남았다. 오케이. 자, 필수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15분 동안 다 끝내볼 겁니다. 아유, 끝내. 이 부분 쉬워서. 자, 필수 9번 볼 거야.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T초 후에 위치 주어졌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9T 하고 나왔어. 자, 1번 속도가 15일 때 가속도 구하래. 자, 속도 찾기 위해서 위치를 뭐라고? 미분해서 미분하면은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 나와 걔가 15 나오는 걸 찾을 거야. 그치? 넘겨주니까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4가 0이라서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이니까 4, 2 마이너스 돼서 t가 4 또는 마이너스인데 시간은 항상 양수. 그치? t가 4. 그때 뭐 찾으래? 가속도 찾으래. 그러니까 위치 한 번 더 미분할 거야. 그럼 6t 마이너스 6이니까 거기 있는 t 대체는 몇 대입해? 4 대입해. 6, 4, 24 빼기 6, 18 하고 나올 거고. 자, 2번 가속도가 6일 때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가속도 6t 마이너스 그래서 가속도니까 6t 마이너스 6이 6일 때 찾을 거야. 그러니까 t가 몇? 0 2. 그러면 마이너스 자, t라는 걸 어디다 대입해야 돼? 위치에다 대입해야 돼. 그때 위치 찾으랬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2 대입하니까 8 마이너스 4, 3, 12 마이너스 18 해서 마이너스 22 하고 나올 거라고. 되시오. 어렵지 않잖아. 그냥 미분하면 되네. 왜 이렇게 쉬워? 자, 필수 10번 가자. 또 위치 알려줬어. 3분의 1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t 제곱 플러스 6t에 대해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대.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 구하라고. 혹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 순간 구하라고.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오른쪽으로 가니까 지금 속도가 양수 음수? 양수에서 속도가 음수로 바뀌는 순간이니까 속도가 몇인 거 찾아주면 돼? 0인 거 찾아주면 된다고. 맞지? 운동 방향을 바꾸면 순간적으로 멈췄다가 다음으로 가야 되잖아. 뒤로 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자, 운동 방향 바꾼다에다가 밑줄 쳐놓고 뭐가 0인 거 찾아? 속도가 0인 거 찾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속도 찾기 위해서 위치 미분할 거야. 그러니까 뭐 나와? t제곱 t 플러스 6은 0 나와. 2, 3 마마니까 t가 몇 또는 몇? 2 또는 3. 자, 문제에서 뭐래? 처음으로 운동 방향 바꿀 때 찾으래. 그럼 처음으로 언제 바꿔? 2에서 바꾸네. 그치? 그때 가속도를 찾으시오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미분 2t-5 거기는 t 대신에 몇 대입해? 2 대입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바로 가속도.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면 뭐예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속도가 일정하면은 등속도 운동이잖아. 그치? 속도가 일정하면 등속도 운동이잖아. 아니야? 저 잘 몰라요. 속도가 3으로 일정해. 그럼 등속도 운동이잖아. 네. 그럼 가속도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속도가 계속 늘어나. 갈수록 계속 빨라져. 그럼 가속도가 양수.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언젠가 멈춰. 그럼 속도가 가속도가 음수. 어? 자, 그 다음 보자. 필수 11번 갈 거야.
지면에서 처음으로 20으로 똑바로 던진 물체 t초 후에 높이를 x라고 한다. 자, 높이를 알려줬어. 11번. 지면에서 똑바로 이렇게 물체를 던져서 다시 떨어질 거야. 그때 높이를 알려줬네. 높이 x가 뭐래? 20t-5t 제곱이래. 그치? 20t-5t 제곱이야. 높이는 위치일까 속도일까 가속도일까 거리일까 속력일까? 위치야. 높이는 위치랑 같아. 그치? 위치. 자, 그랬을 때 물체를 던진 지 3초 후에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네. t가 3일 때 속도를 찾을 거야. 속도 찾기 위해서 미분해보자. 20-10t. t 대신에 3 대입하니까 몇이요? 10. 자, 두 번째 t가 3일 때 가속도 찾을 거야. 두 번 미분하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10. 이게 바로 가속도. 그치? t 대신에 3 대입하더라도 그냥 10이니까. 그치? 자, 두 번째 최고 높이를 구하래. 최고 높이를 구하라는 거는 위치를 찾는 거야. 그럼 최고 높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어? 운동 방향이 바뀌었어. 운동 방향이 바뀌면 뭐가 0일 거라고? 뭐가? 속도가 0일 거라고. 자, 그래서 한 번 미분한 20-10t가 0이 되는 t값 찾을 거야. 그러니까 몇 나와? 2 나와. 그치? 자, 그때 뭘 찾는 거야? 높이를 찾는 거야. 그래서 x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2 대입하니까 40-20해서 20. 되시오. 쉽잖아. 시간이 왜 안 맞아? 자, 12번 가자. 12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30초 동안 움직인 점의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알려줬어. 속도에 대한 그래프. 자, 무슨 그래프 알려줬다고? 속도에 대한 그래프 알려줬다고. 항상 수투 파트에서는, 수투래. 미적분 원 파트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줘줬을 때 어떤 그래프를 줘줬는지 잘 파악해야 돼. 이게 위치 그래프인지, 속도 그래프인지, 가속도 그래프인지. 자, 문제선 지금 속도 그래프를 줘줬어. 자, 아직 보기 안 보고 속도 그래프 한번 해석해 볼 거야. 원점부터 출발한대. 원점부터 출발해가지고 처음에 딱 출발하는 순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치?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t가 15초 되는 순간 속도가 몇 나와버렸어? 0 나왔어.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25초일 때 또 속도가 0이 됐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0부터 5까지는 속도 증가해 감소해?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 5부터 10까지는 속도가 어때? 일정하고 10부터 20까지는 속도가 감소하고 있어. 알겠지? 오케이. 그 정도 파악하시고 기억부터 보자. 기억. 움직인 동안 운동 방향이 2번 바뀐다라고 했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맞다. 어디서 바뀌었지? t가 15랑 25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t가 0일 때 찾아주면 t가 속도가 0일 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 10부터 t가 20 사이에서 가속도가 일정하다. 자, 가속도는 어떻게 찾아주는 거지? 뭐를 미분? 속도를 미분해서 찾아주는 거야. 속도를 미분한다는 거는 뭐 찾아주는 거야? 속도 그래프의 기울기 찾아주는 거지. 미분은 기울기니까. 맞아? 그치? 그럼 10부터 20까지에서 기울기 일정해 안 해? 일정하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거라고. 그치? 자, D급 볼 거야. D급. 출발 후 P의 속도가 0인 지점은 세 곳이다. 속도가 0인 지점이 세 개다. 자, 속도가 0인 지점 몇 개 나왔어? 2개밖에 안 나왔네. 출발 후니까. 그치? 출발할 때는 0이긴 하지만 출발한 후에 몇 개 나오는지 찾아보는 거니까 3개가 아니고 2개구나. 자, 그렇게 하고 자, 13번 보자.
딱 맞겠지. 선생님 그럼 저희 그 A, B 둘 다 끝까지 풀어요. 어. 어. 뭐 이번에 근데 저 과학 숙제 많은데. 이번에 숙제 해왔으면은 숙제 적지 뭐. 아. 숙제 안 한 사람은 많이 돼. 그러게 많이. 숙제 안 한 사람. 자, 보자. 발전 13번 볼 거야. 키가 180인 사람이 자, 키가 180인 사람이 지상으로부터 3m 높이에 있는 가로등의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분 100m의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때 매분 100m로 걸어간대. 그러니까 t분 후에는 얼만큼 걸어갔을 거야? 100t만큼 걸어갔을 거야. 맞지? 자, 사람 키는 1.8이고 가로등은 3 하고 나왔어. 맞지? 자, 그랬을 때 밑에 그림자가 생겼어.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림자가. 자, 그럴 때 이 사람 그림자 끝에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림자 끝에 속도니까 여기 이 점의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점의 속도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찾은 다음에 그 길이의 변화율을 찾아주면 돼. 맞지?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림자 길이를 x라고 줄 겁니다. 그치? 그러면은 뭐 사용하면 돼? 닮은 비 사용하면 되겠다. 맞지? 3대5. 자, 여기는 x 플러스 100t니까 1.8 대 3이 x 대 x 플러스 100t 하고 나오는 거니까 약분해서 3 대 5? 맞아? 맞아요. 자, 그래서 내양 곱하면 5x가 3x 더하기 300t 하고 나와서 2x가 300t라서 x가 150t래. 그치? 자, 그러니까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는 250t가 나올 거고 그때 변화율을 찾고 싶은 거니까 얘 뭐하라고? 미분하라고. 그래서 속도는 250. 오케이. 자,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찾으래. 그림자 길이 뭐 나왔어? 우리 좀 전에 구해놨잖아. x가 그림자 길이였잖아. 150 나왔어. 150t 나왔어.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어떻게 찾아주라고? 미분하라고. 그래서 150. 오케이. 끝. 자, 7-22번 밑에 있는 거 247번 보니까 7-22번 보니까 9의 건널비랑 부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 9의 건널비 부피 공식 알아 몰라? 저희 3분의 4 아래 세제곱 파이 알 세제곱. 자, 일단 건널비부터 4파이 알 제곱. 4파이 r 제곱. 부피는 3분의 4 파이 알 세제곱.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자, 참고로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 나와. 그치? 부피 미분하면 건널비야. 오케이. 우리가 알지 못해. 건너미 미분하면 뭐 나오는 몰라. 건널비 미분하면은 8파이 x 나오겠지. 8파이 r. 자, 아무튼. 자, 그래가지고 숙제는 비스텝 끝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로 하시고 이동해서 공부합시다.